장관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더 유예해야 된다는 설명 자료를 국회에 보내셨죠? 근데 죽음을 이렇게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장관님? 현장은 기업인과 사용자들만 있습니까? 거기서 목숨 내놓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죽는 건 노동자잖아요. 노동자들의 목숨을 그렇게 비용으로 따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 입장이 아니라 산자부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노동부 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더 유예해야 된다는 설명 자료를 국회에 보내셨죠? 예. 지난 3년간 사고성 사망재해 중에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저희 통계 80%, 노동부 통계도 60%가 넘어요.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죽음도 똑같은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을 이렇게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장관님? 저는 정부가 이번에 보낸 의견서 꼼꼼히 봤는데요. 대단히 문제의식이 커요. 현장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아니, 현장은 기업인과 사용자들만 있습니까? 거기서 목숨 내놓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죽는 건 노동자잖아요. 왜 다치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 그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한쪽만의 의견이 국회에 전달됐는지 이 부분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요. 실업자 양산법, 기업활동 포기법, 그걸 그대로 여기다 옮기셨어요. 중재법은 이건 장관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사망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사업주가 경영 책임자가 처벌되는 거 아니라는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아요. 그랬으면 DL 회장 벌써 처벌됐어야죠. 청문회도 안 왔잖아요. 국회 국감 증인도 안 왔잖아요. 법이 규정한 보건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서 그걸 가지고 처벌하는 거지 중대재해 발생했다고 다 처벌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근데 이런 그러니까 적용 유예 입장을 보낸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아직도 많은 죽음이 있는데 이거 중재법 그냥 폐지하자는 게 노동부 입장 아닌가, 그런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안법으로도 처벌받고 있는데 이거 이중규제 아니냐? 이것도 그러면 국회가 왜 산안법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왜 만들었겠어요?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산안법 위반 초범의 재범 비율이 97%예요. 네. 처벌 수준도 2021년 기준으로 111명이 1심에 징역형 7.53개월. 결국은 징벌 효과 났다? 돈으로 때우고 몸으로 때우자. 그게 훨씬 싸게 막힌다. 결국 노동자들의 목숨을 그렇게 비용으로 따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노동부가 이 법을 다른 데도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산자부도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이 법을 유예해달라고 주장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작은 기업들이 그 법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도록 3년간의 유예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년간 제대로 일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아니면 3년간 제대로 못했다, 정말 죄송하다, 이 사과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반성도 없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의견서를 냈는지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PPT 좀 봐주세요. 사실 중대재해법 이 제4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구체적인 내용이 이 대통령 4조로 돼 있죠. 1호 기본 사항입니다. 경영 방침 수립, 사원 같은 거라 여기 돈 안 들어요. 인력도 안 들어요. 2호 보세요. 전담 조직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도 안 돼요. 3호 보세요. 반기별
유해 위험 요인 점검 이거는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하면 그걸로 가름이 돼요. 더군다나 노동부가 잘했어요. 5월에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소화했어요. 쉽잖아요. 그리고 사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은 한 규정이 없잖아요. 이거는 큰돈 안 든다는 소리입니다. 5호 보세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권한과 예산은 20억 이상 건설공사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6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에는 50인 미만은 적용 대상도 아니에요. 7호 보세요. 산보위도 50인 미만은 적용 대상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도급을 받는 사업장이 다수지 도급을 주는 사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8호 매뉴얼 이미 정부나 산업공단이 다 마련해 뒀어요. 그냥 보급을 잘하고 그걸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9호 이것도 원청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하청이나 단독 사업장이 많은 50인 미만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도대체 어디가 50인 미만이 하기엔 3년 동안 준비했으면 좀 부족하면 어떻게 더 그걸 보완할까를 해야지 50인 미만 하는데 돈이랑 인력 많이 들어서 유예 더 필요하다? 저는 제가 좀 전에 하나씩 짚어드린 것처럼 상당수가 노동부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거였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거다. 오히려 지난 3년간 노동부가 뭐를 못하고 안 했는지를 반성문을 먼저 써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50인 미만 중대재해 감축 손을 놓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이런 적용유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얼마나 나쁜 신호를 주냐 하면요. 지금까지 3년 해왔는데 좀만 더 버티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50인 미만 사업장들한테 이런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재법 시행 이후에 실제로 지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이라는 것도 장관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짚은 거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신 것처럼 죽음에 차별이 없다면 그러면 실제로 중재법 시행 이후에 지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가지고 이만큼 해왔고 부족한 부분은 남은 기간 이렇게 보충을 하겠다. 그리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제 기업에서 안전 예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관리자, 보건안전관리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도 달라졌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도 없이 적용 유예해야 한다라는 그 입장만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아니라 산자부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간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죠. 그 부분을 더 강조해 주시고 적용 유예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